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간단한 장중 시황 그리고 주식 속 내재 수익률을 바탕으로 한 매매 타이밍 분석 그리고 재무 분석과 절대가치 평가를 통한 목표 주가 설정, 차트를 이용한 기술적 분석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직 제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내재 수익률부터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파란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고요. 연두 색깔 선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내대 수익률,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가와 기대 수익률 어떻게 보면 좀 거울 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주가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상승하게 되고 기대 수익률이 낮을 때 주가가 횡보하고 기대 수익률이 낮을 때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 일단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것을 첫 번째로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익명 현금 흐름이라는 FCF 모델과 이제 잔여이익 모델이라는 림 기준으로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 목표 주가를 이렇게 설정하는 것을 하면서 재무 분석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우선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이제 금일 간단한 장중 시황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코스피가 1.7% 상승하였고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사실 2% 이상을 상승을 하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들도 0.6%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우선 가장 특징이 있는 거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거의 한 5%를 넘게 상승하면서 거의 8만원 근처까지 지금 상승한 상황이고요. 사실 해외 쪽을 보시면은 어제 다우 같은 경우에도 0.4%, 나스닥은 오히려 한 0.3% 떨어지고, 니케이도 오늘은 0.5%, 홍콩 한 0.2%, 상해 종합은 오히려 조금 떨어졌고요. 0.6%. 사실 해외 쪽은 크게 이슈가 없었는데, 사실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이 오늘 순매수를 했던 게 사실 국내 수급에는 국내 증시에는 사실 긍정적인 요인이지 않았나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수급부터 먼저 보시면은 코스피 수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 초부터 기관이 사실 처음에는 매도를 시작했지만은 장 초부터 기관은 사실 계속부터 매수를 하면서 사실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소폭 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에 조금 더 보조하는 역할을 했고요.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장 초에는 좀 기관이 매수를 하다가 다시 또 장중에 또 매도를 돌아서다가 사실 장막판에 완전히 이제 이제 마지막 이제 선물 거래 시간에 그때 이제 사실 다시 매수로 끌어올렸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중 계속 매수를 하다가 장 막판에 사실 조금 순매도가 좀 약한 매수가 약한 부분까지는 사실 돌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일단 코스피 조금 퍼랑 PBR을 오랜만에 한번 보기 전에 일단 신용잔고 먼저 보시면요. 신용잔고는 어제랑 똑같이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거의 10조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신용잔고 나누기 코스피 시총도 역사상 사상 최고점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2007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의 10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용잔고 나누기 코스닥 시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상 최고치를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간단하게 금일은 이것은 설명을 잘 안 드렸던 것 같아서 코스피 퍼랑 코스피 PBR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 코스피 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시가 횡보할 때는 한 10배 수준까지 갔다가 현재는 좀 약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적은 안 좋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일링 퍼고요. 포워드는 아니고요. 현재는 한 2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이 개선될 거기 때문에 사실 조금 추가 상승 여력은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더 있을 거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PBR 같은 경우에도 사실 1배 수준에서 한 1.1배 수준이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코스피 차트 보시면 일단 코스피는 먼저 일봉부터 보면은 일단 파란색 선이 전환선입니다. 일목균형표의 전환선이고요. 초록색 선은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이 회색 선은 일목균형표의
9일 후행 스팬, 이 세피아색은 일목균형표의 26일 후행 스팬인데요. 사실 주가가 계속 이 전환선에서 지지를 보이고 저항을 보이면서 사실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한 2주 정도 보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좀 강하게 치고 나온 모양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파라볼릭도 매수로 돌아섰기 때문에 RSI도 다시 70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간은 더 상승할 수 있는 모양새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당장 매도하거나 그럴 시기는 전혀 일단 아닌 모양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뭐 주가가 전환선을 재차 하회하게 되면 그땐 조금 수익 실현을 하시는 거를 권고해드리고요. 뭐 기준선까지 주가가 떨어지면 뭐 그때는 일단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을 보시면 구주봉 같은 경우에도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도 다 호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초장기 추세도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주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봉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전환선 기준선 위에 주가가 있고 후행스팬도 다 호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다른 그 유동성으로 보는 코스피 S&P 조정 가능성이란 영상에도 올려드렸듯이 이 미국의 이제 통화량 차트인데요. 사실 이 M2-M1 지표가 사실 완만해지면 사실 언젠가는 한번 급락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멀지 않은 뭐 한 길게는 뭐 한 3달, 뭐 4달, 뭐 제가 정확하게 언제까지인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좀 단기적으로는 좀 건전한 조정이 한번 올 것 같고요. 뭐 그 건전한 조정이 있은 다음에 주가는 더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건전한 조정 때 조금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환선을 하회하면 정말 좀 수익 실현과 일부 매도 정도는 필요해 보이고요. 다시 뭐 재차 전환선을 상회하면 그때 재매수하시고 뭐 기준선까지 깨면 그때는 조금 전량 매도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면서 종목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 삼성전자가 오늘 특징주였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를 말하는 날은 아니지만 삼성전자 설명드리고요. 이 빨간 색깔 탭의 색깔인 부분을 오늘은 설명드리고 또 격일로 다음 날은 이제 LG화학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스, 네이버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란 색깔이 삼성전자 주가고요. 이제 연두 색깔이 기대행 수익률인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과거 저점 수준까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뭐 8% 수준이 저점인데 뭐 약간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살짝은 있어 보이지만 보통 추세적으로 8%까지는 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는 조금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보라색 선 같은 경우가 연두색 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이제 보통 페드 모형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연방준비은행에서 사용해서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사실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사실 아직까지는 충분히 조금 더 갈 수 있는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조금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절대가치 평가를 해보면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연구 성장률은 제가 3%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이제 77,800원입니다. FCF 기준으로 사실 주가를 평가해보면 한 78% 상승한 14만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내재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제 림이라는 ROE를 기반으로 이제 가치 평가를 하는 모델로는 한 126%, 78만원, 한 77만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두 모델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은 FCF 같은 경우에는 영업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차감한 잉여현금을 통해서 사실 가치평가를 하게 됐는데요. 이 영업현금 흐름은 이제 회사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입니다. 뭐 물건을 팔고 나서 뭐 인건비나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들, 뭐 세금, 뭐 이자 비용들을 다 차감한 금액이고요. 캐펙스는 뭐 건물이나 공장을 짓는데 투자하는 금액, 아니면 무형자산을 투자하는 금액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영업현금으로서 캐펙스를 이제 차감한 금액이 이제 잉여현금 흐름인데요. 삼성전자는 연 한 30조 정도 잉여현금 흐름이 나온다고 저 같은 경우엔 계산을 하였고요. 그 계산으로 하면은 이제 FCF 기준으로 한 80% 상승한 한 38,000원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ROE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ROE가 영구적으로 한 13% 정도 나온다고 설정을 하였고요. 이제 향후에는 사실 림보다는 FCF가 조금 더 정확한 모델이기 때문에 림 같은 경우는 설명을 생략하고 FCF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종목 요청 주신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재무제표 분석도 해드리는데 뭐 앞으로 지금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다 사실 시가총액 상위주기 때문에 뭐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다 우수한 종목이어서 재무제표 분석은 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퍼랑 일단 PBR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올해 퍼는 한 19배, 뭐 한 20배 정도 될 것 같고요. 25년까지 현 주가가 유지된다고 치면 퍼는 한 8.5배까지 하락하게 될 것 같습니다. PBR은 1.9에서 한 1배까지 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우선 차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일단 구주봉 초장기 추세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일단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 분석할 때 제가 매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일단 양봉이 나온 다음에 구주선으로 하락을 했다가 양봉이 나온 다음에 이 파라볼릭 시스템이란 보조지표인데요. 이 땡땡이가 매수, 바닥에 있을 때가 매수고 이렇게 위에 있을 때가 매도 시그널인데 구주선이 양봉이 나오고 파라볼릭 시스템까지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에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뭐 약 27,000원 정도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을 것 같고요. 그럼 뭐 77,000원, 뭐 지금 현재 78,000원까지 사실 매도 시그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구주선 초단기 추세로는 주가가 다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들도 다 호전이기 때문에 뭐 초단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 같은 기준에도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도 다 호전되었기 때문에 중기 추세도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금 이격도가 전환선 기준선들이 좀 높은 것은 조금 리스크 요인이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전환선을 하회하다가 전환선을 상회했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요. 주가가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횡스팬도 다 호전되었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재차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으로는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은 SK하이닉스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08년도에 주가가 되게 많이 하락을 하면서 사실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이렇게 크게 올랐었고 현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과거 대비했을 때 내재 수익률이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이때만큼 주가가 내재 수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사실 아직 보통 내재 수익률이 보통 약간 조금 레인지를 타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아마 한 10%, 뭐 12%까지는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이 금리를 조정한 페드 모형으로도 아직 사실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존재하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절대가치 평가를 SK하이닉스를 분석해보면요. SK하이닉스도 성장률은 3%로 성장률을 설정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11만 8천원입니다. FCF 모델로 밸류에이션 했을 때는 한 93% 상승하는 한 22만원 정도가 목표 주가가 설정이 되고요. 퍼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한 17배 정도 될 것 같지만 25년에는 5배 수준으로 상당히 낮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PBR도 1.5배에서 한 0.7배까지 매우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제 SK하이닉스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 우선 초장기 추세인 구주봉입니다. 구주봉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사실 2016년 거의 한 12월 정도에 매수 시그널이 나왔었고요. 주가가 한 39,000원 뭐 이 정도에 매수할 수 있었네요. 그때 매수 시그널이 나왔고 아직까지는 뭐 매도 시그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준선도 종가 기준으로 한 번도 하회하지 않았고요.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모두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스팬도 다 호전되었기 때문에 사실 추세는 여전히 초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라고는 판단이 되고요. 뭐 다만 조금 리스크 요인이라면 뭐 RSI가 70 부근에서 조금
횡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괴선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초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은 주봉이고요. 주봉상은 사실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도 다 상회하고 있지만 약간 도지 모양이 살짝 나온 것은 조금 위험 요인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봉상으로는 뭐 주가가 전환선을 하회하였지만 다시 전환선을 재차 상승하였기 때문에 뭐 사실 매수하시기에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9일 후행 스팬도 호전되었기 때문에 뭐 사실 충분히 매수하신 다음에 만약에 전환선을 다시 재차 하회하면 매도하는 한이 있더라도 매수하시는 거는 전 좋은 선택이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현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종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18년 똑같이 주가가 급락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졌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 좀 짧은 시결로 보면 2012년부터 차트인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12년부터 거의 저점 부근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페드 모형으로도 사실 거의 저점까지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사실 내재 수익률 기준으로는 사실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조금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잠시만요. 절대 기준으로 현대차 밸류에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연구 성장률은 3%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18만 7천원입니다. FCF 기준으로 같이 평가를 해보면 추가 상승 여력이 한 25%인 주가가 23만원 정도까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PBR로 분석을 해보면 PBR이 현재는 이제 31배에서 한 7.6배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현재는 조금 품질 이슈 때문에 높은 거고요. 19년도에는 한 16배 정도 됐었습니다. 이제 PBR 같은 경우에도 0.7에서 한 0.5까지 하락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시면은 구주선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가가 선행 스팬을 넘었고요. 이 약간 연두색이 아니라 이 핑크색과 약간 파란색 이 영역이 이제 선행 스팬이고요. 선행 스팬을 사실 넘었고 이제 주가가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되었기 때문에 일단 초장기 추세는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주봉을 보시면 주봉 같은 경우에도 일단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 다 호전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볼 수 있지만 일단 뭐 RSI가 70을 찍고 조금 내려가는 것은 약간 부담인 상황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가가 기준선을 상회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매수하시는 것은 조금 아직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요.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다 상회하면 그때 재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아직 9일 후행 스팬도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매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롯데케미칼이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화학하고는 다르게 이제 순수 화학사고요. 롯데케미칼도 이제 2018년도 주가가 이제 급락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좀 짧은 시계열로 보면 2012년부터 차트를 보시면 뭐 아직까지는 사실 내재 수익률이 뭐 충분히 높은 상황인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보다는 낮아졌지만 지금도 뭐 12% 정도면 뭐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아직까지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내재 수익률로는 밸류에이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를 할 때는 롯데케미칼은 성장률은 2%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26만 5천원입니다. FCF로 평가를 하면 이제 내재 가치는 한 29% 상승한 한 34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퍼랑 PBR을 보시면 올해 퍼 같은 경우 이제 뭐 대상공장 폭발도 있고 했어서 사실 퍼가 한 29배 정도인데 25년까지 가면 한 퍼가 6.6배까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PBR도 0.7에서 한 0.5까지는 하락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구주봉을 보시면은 뭐 약 한 11월, 12월쯤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왔었고요. 현재 선행 스팬을
넘었기 때문에 사실 뭐 추세는 약간 상승 추세라고는 판단이 되지만 아직 기준선을 완벽하게 상회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12월에 기준선을 닿았다가 사실 약간 저항을 보이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조금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투자자시라면 뭐 기준선을 상회하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일단 26일 후행 스팬은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완전하게 사실 초장기 추세는 완벽하게 상승 추세라고 돌아섰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사실 화학 사이클로만 봤을 때는 조금 상승 추세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은 하고 있고요. 주봉을 봤을 때는 일단 주가가 전환선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뭐 사실 이때 투자하셨던 뭐 저가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익 실현을 하신 다음에 확실히 뭐 주가가 전환선을 하회하면 뭐 그때는 조금 일부 매도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뭐 이익 실현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뭐 전환선을 하회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익 실현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주가가 만약에 전환선을 하회하면 뭐 그때 이익 실현하고 좀 일부 매도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일봉상으로는 뭐 아직까지는 주가가 뭐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횡스팬도 다 호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이나 RSI가 조금 70에서 다시 70을 하회하고 있고 9일 후 행스팬이 주가가 다시 상승하지 않는다면 조금 역전될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거나 뭐 재매수 신규 진입을 하시는 것은 뭐 조금 지켜보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왜냐면 9일 26일 후행스팬 다 역전이 되었고 사실 주가가 오늘도 전환선을 넘으려고 했었지만 사실 넘지 못하고 일단 지금 선행스팬 쪽에서 일단 지지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뭐 확실히 주가가 전환선과 기준선까지 상회하고 나면 뭐 그때 안전하게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현재는 뭐 주가가 50일 이평과 사실 뭐 그 선행스팬에서 조금 지지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과거에는 뭐 높게는 막 12%까지 기대 수익률이 갔다가 뭐 현재는 조금 5% 수준까지 조금 내려온 모습이고요. 뭐 이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급등한 모습 때문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금리를 조정한 페드 모형으로는 조금 더 주가가 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조금은 있다고는 판단이 되지만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고요.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보면은 연구 성장률은 제가 4%로 설정을 하였고요. 현대 주가는 뭐 약 한 35만원인데 이제 FCF 기준으로는 약 한 12% 하락한 한 30만원 정도 목표 주가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뭐 거의 그냥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뭐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지 않나 판단을 해봅니다. 뭐 소폭. 일단 퍼랑 PBR을 보시면 퍼 같은 경우는 올해 한 84배 정도 될 것 같고요. 25년까지 현 주가를 유지한다고 치면은 한 50배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PBR 같은 경우에는 14배 수준에서 한 6배까지는 떨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차트 분석 보시면 초장기 추세인 일단 구주봉을 보시면 구주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횡스팬이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초장기 추세는 파라볼릭이 아직 매도 시그널이지만 초장기 추세는 일단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주봉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 전환선 기준선도 상회하고 있고 횡스팬도 다 호전되었기 때문에 뭐 주봉 기준으로도 사실 여전히 상승 추세이나 RSI가 조금 70에서 하회를 하고 있고 일단 기준선과 전환선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보통 주가가 급등락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리스크 관리는 필요는 해 보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단 주가가 전환선을 지금 하회하는 모습이고 여차하면 사실 기준선까지도 하회할 모습이기 때문에 뭐 기준선까지 하회하면 정말 매도를 권해드리고요. 9일 후행스팬도 일단 역전이 되었고 26일 후행스팬도 뭐 사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역전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실 기준선을 하회하게 되면 정말 좀 매도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고요. 그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과거 뭐 기대 수익률이 2014년에는 뭐 12%까지 나왔었지만 사실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한 7% 수준을 보이다가 또 다시 또 이번에 주가가 또 급등을 하면서 재차 급등을 하면서 기대 수익률 한 5%까지 조금 하락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대비 저점 대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이제 패드명을 봤을 때는 조금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이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연구 성장률을 제가 4%로 설정을 하였는데 현재 주가가 이제 37만 원인데 FCF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거의 적정 주가 딱 네, 거의 뭐 0.8% 마이너스면 뭐 사실 오차 범위 내인 것 같고요. 한 37만 원이 지금 주가가 그냥 적정하다라고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퍼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한 70배 정도 나올 것 같고요. 25년에는 41배, PBR은 한 5.7배, 25년은 한 3.4배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차트 보시면은 구주선을 보시면 일단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도 다 호전되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을 봤을 때도 뭐 주가가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고 후행스팬도 다 호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다만 이제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괴선이 여러 개가 다 모여 있고 일단 현재는 주가가 기준선 전환선을 하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익 실현이나 일부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안전하실 것 같고 정말 이 선행 스팬까지 깨버리게 된다면 이 선행 스팬이 얇아서 사실 쉽게 깨질 수 있거든요. 선행 스팬까지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정말 그때는 전량 매도를 권해드리고 조금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조금 지금은 매도를 하신 다음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을 상회하고 이 후행 스팬들도 모두 다 호전이 되면 그때 재매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포스코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높았지만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ROE 수익성 지표인 당기순이익 나누기 자기자본인 ROE가 중국 증설로 인해서 추세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일단 이 ROE가 좀 상승하는 추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대 수익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저는 추천하는 종목이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연구 성장률을 포스코는 1%로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현재 주가는 한 27만 원이지만 뭐 내재 가치 기준으로는 거의 한 144% 상승한 66만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퍼 같은 경우는 올해 15배에서 한 8배까지 25년에 하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PBR은 한 0.5에서 0.4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일단 구주선부터 보시면은 주가가 현재 일단 전환선 기준선을 다 넘었기 때문에 일단 뭐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후행 스팬도 다 호전이 되었고요. 다만 좀 주가가 이 기준선 부분에서 조금 지지부진 50일 이평관 기준선에 조금 약간 저항을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는 이제 과거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선행 스팬이 지금 구름대에서 이게 저항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사실 올라가는데 조금 매도세들이 좀 거셀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면서 살짝 좀 진통이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일단 초단기 추세는 결국은 일단 상승 추세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주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가가 뭐 전환선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도 다 호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추세고요. RSI는 아직 뭐 70을 하회하진 않았기 때문에 사실 중기 추세로도 여전히 아직은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전환선을 하회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다른 추세에 비해서는 조금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이제 9일 후행 스팬이 뭐 조금만 주가가 상승하거나 횡보하면은 조금 호전될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재차 전환선을 상승하면 그때 매수하시는 것은 좋은 선택이 되리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주가가 다시 전환선을 하회하면 그때는 좀 기술적으로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KB금융입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은행 다 아시는 이제 국민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사고요. 뭐 생명보험사, 뭐 손해보험사, KB증권 등 뭐 여러 가지 금융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래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뭐 사실 6%로 되게 낮았다가 뭐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오히려 기대 수익률이 조금 많이 높아졌습니다. 뭐 사실 주가가 이렇게 낮은 데는 뭐 정부의 좀 규제도 있고요. 뭐 지금 배당도 뭐 10%에서 배당 성향은 뭐 25%까지 뭐 정부가 약간 규제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은 있지만 뭐 사실 규제 상황은 있지만 기대 수익률이 사실 상당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뭐 사실 코로나가 끝나고 약간 대손 부담에 대한 이슈가 조금 해결이 되면 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이유는 사실 국고채 10년 금리랑 주가가 되게 동행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국고채 10년 금리를 좀 상방을 좀 높게 보기 때문에 주가도 조금 추세적으로 같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절대가치 평가는 진행하지 않고요. 바로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면은 KB금융 구주봉이고요. 구주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의 12월 이때 좀 매수 시그널이 나왔고요. 양봉의 파라볼릭 매수가 나왔고요. 뭐 기준선에 조금 저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일 후행스팬과 26일 후행스팬 다 호전 보이고 있고 주가가 뭐 사실 현재 사실 추세적으로 많이 하락하면서 기대 수익률, 뭐 내재 수익률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추세적으로 초단기 추세는 상승 추세로 접어들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요. 주봉상으로는 주가가 일단 전환선 한번 뚫으려고 시도를 했으나 일단 뚫리지 않고 전환선 위에 있기 때문에 뭐 굳이 현재 중기 추세도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을 하고요. 일봉으로는 사실 이 선행 스팬을 어떻게 보면 지지를 보이면서 주가가 일단 지금 재차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매수하는 거는 이르실 것 같고요. 뭐 전환선 상회할 때 일부 매수, 기준선 상회할 때 일부 매수, 후행스팬이 뭐 26일, 9일 후행스팬이 상회할 때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매수하시는 것을 부분 매수하시는 것을 조금 권해드리고요. 일단 이 선행스팬에서 지지를 보이고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차트가 완벽하게 안 좋다고 보기보단 이제 좋아지는 모습으로 가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NC소프트고요. 그러니까 NC소프트는 다 아실 것 같지만 이제 게임 회사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내재 수익률이 높을 때는 한 8, 9% 나타나는 종목이었지만 사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면서 기대 수익률이 한 6% 정도까지는 일단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금리를 조정한 페드명으로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판단되고요. 사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연구 성장률을 4%로 설정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약 거의 90만원 정도 수준인데요. 이 FCF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 목표 주가가 거의 한 170% 정도 됩니다. 한 240만원 정도 되고요. 뭐 여기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전 내재 가치를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이유는 사실 향후 좀 실적 개선에 있습니다. 좀 추세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퍼가 사실 20년 32배 수준에서 25년 한 15배까지 떨어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NC소프트 구주봉이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016년 한 3월 부근에서 주가가 뭐 약 거의 한 22만원 정도 수준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타났고요. 현재 주가가 거의 90만원, 최대 뭐 100만원 수준까지도 갔기 때문에 거의 한 5배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뭐 잠깐 이 부근에서 사실 매도 시그널이 나왔었는데 이때 매도하시고 이때 재매수를 하셔도 뭐 거의 한 4배, 실제로 5배 수익은 나셨을 것 같고요. 현재도 여전히 주가는 기준선, 전환선 위에 있고 후행스팬도 호전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일단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일단 좀 주봉상으로는 26일 후행스팬이 약간 조금 역전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주가가
지금은 현재 일단 뭐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안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기준선하고 전환선은 이 부분에서 일단 역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가가 조금 더 추세적으로 상승하면서 사실 기준선까지 이 전환선까지 사실 기준선을 이렇게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면 사실 더 좋은 모습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주가가 일단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 매도를 하실 단계는 아닐 것 같고요. 뭐 일부 매수도 일단 가능한 단계라고는 판단이 됩니다. 이 26일 후행 스팬이 호전이 되면 그때가 정말 매수 타이밍이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뭐 아직도 일부 매수 정도는 하시는 게 뭐 나빠 보이지 않는 차트입니다. 일봉을 보시면 조금 더 긍정적인데요. 주가가 사실 전환선을 하회하였다가 이 9일 후행 스팬도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주가가 전환선을 사실 뚫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단기적인 추세는 사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어제 이미 전환선을 넘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딱 시초가 정도에 매수하셨으면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요. 뭐 다시 주가가 전환선을 하회하면 그때 매도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 일단 지금은 상승 추세라고 단기적으로는 보입니다. 그 다음은 SK텔레콤이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기대 수익률이 이 부분에서 2012년 부근에 상당히 뭐 15%, 17%까지 나타나면서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조금 많이 낮아진 모습이지만 금리를 조정한 페드 모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절대가치 평가로 보시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저 영구 성장률을 3%로 설정하였고요. 현재 주가는 약 25만원 정도 수준인데 이제 FCF 잉여현금 흐름 모델로 계산했을 때는 목표 주가가 한 66만원, 거의 170%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펀은 14배 수준이지만 25년까지 가면 뭐 한 8배까지 내려갈 것 같고요. 따라서 뭐 내재 가치가 충분히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조금 배당 성향을 높이면 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지배구조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그런 게 다 해결되고 나면 이제 그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심 종목 정도 그래도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구주봉을 일단 보시면은 구주봉이 일단 주가가 선행 스팬을 일단 상회하고 있고요.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9일 후행 스팬도 거의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6일 후행 스팬도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준선과 전환선이 비록 이 부분에 역전이 되었지만 사실 주가는 지금 상승 추세에 돌아섰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주봉 같은 경우에도 뭐 RSI가 70까지도 가지 못했고 주가가 전환선 뭐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된 모습이고요. 일단 중기 추세로도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주가가 전환선을 하회하고 있었는데 사실 오늘 주가가 이렇게 갭 상승을 어떻게 보면 조금 갭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상승을 하면서 전환선을 사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9일 후행 스팬까지 뚫는 걸 보고 뭐 사실 개인적으로 전 매수하시는 거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뭐 조금 상승한 게 도지 모양이어서 뭐 사실 조금 반신반의한 상황이지만 사실 내일 만약에 주가도 내일은 뭐 장을 열지 않지만 뭐 다음 주에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 매수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국금융지주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기대 수익이라고 주가가 좀 설명력이 높은 종목인데요. 뭐 사실 주가랑 기대 수익률이랑 뭐 거의 거울처럼 움직이고 있고요. 주가 이렇게 높을 때 기대 수익률은 낮았고 주가가 높을 때 기대 수익률이 낮았고 기대 수익률이 높을 때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이렇게 뚜렷한 패턴을 보였었는데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충분히 기대 수익률이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이고요. 그래 따라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뭐 퍼나 PBR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거의 과거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금융사기 때문에 절대가치 평가는 하지 않고 바로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고요. 일단 구주봉 설명을 드리면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파라볼릭 같은 경우는 아직 매수 시그널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뭐 9일 후 횡스팬, 26일 후 횡스팬 다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가가 뭐 기준선, 전환선 다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환선과 기준선이 역전되었지만 충분히 뭐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봉 기준으로도 사실 이제는 전환선을 충분히 상회하고 있고 기준선도 위에 있고 횡스팬 다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주봉 기준으로도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좀 단기적으로는 차트가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주가를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전환선, 기준선이 역전되어 있던 게 사실 다시 호전될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주가도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9일 후 횡스팬, 26일 후 횡스팬도 호전되었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조금 매수할 수 있는 개인적인 좀 추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뭐 S&P 설명을 해드리면요. S&P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뭐 부양책 승인을 뭐 사실 거부한다고까지는 말을 안 했는데 약간 좀 거부하는 뉘앙스로 말을 했었는데 뭐 실제 완전 거부를 하게 되면 이제 상하원에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3분의 2 이상 만약에 찬성표가 이 회에서 나타나게 되면 상하원에서 이제 대통령이 거부를 해도 이제 통과를 시킬 수 있고요. 이 부양책에 대해서. 근데 현재 지금 공화당에서도 뭐 2,000달러까지 개인들에게 이제 현금 주는 거를 그렇게 좀 반대를 하고 그냥 기존에 600달러 주는 선에서 사실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표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반대하지 않고 그냥 1월 3일쯤에 자동적으로 그냥 부양책이 발효되는 선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최악의 경우로 간다고 치더라도 사실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는 1월 20일에는 사실 부양책이 통과가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뭐 그런 이슈를 뭐 미국 투자자분들이나 뭐 여러 세계 투자자분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그래서 조금 전환선을 이렇게 하회했다가 다시 전환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9일 후 횡스팬도 뭐 아직 호전이고 26일 후 횡스팬 호전, 주가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뭐 전혀 뭐 상승 추세가 꺾였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좀 기준선하고 전환선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뭐 유동성으로 봤을 때도 사실 언제든 좀 급락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완만한 유동성 때문에 급락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리스크 관리는 필요해 보이고요. 현재는 뭐 전혀 뭐 매도하실 단계는 아니고 뭐 주가가 전환선을 종가 기준으로 하회하게 되면 뭐 조금 그때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기준선까지 하회하면 그때 조금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주봉을 보시면 뭐 여전히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도 호전되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봉을 봤을 때도 뭐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있고 후행 스팬도 다 호전이기 때문에 주봉도 여전히 상승 추세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사실 여전히 파티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파티를 나가실 필요는 없고 이 기준선이 깨질 때 파티가 끝나기 때문에 그때 잘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